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고지혈증에 더 취약해져요. 고지혈증은 남성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여성분들 굉장히 의외죠.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고지혈증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데, 여성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가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수치는 감소하게 돼요. 이 LDL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미국 하버 UCLA 의료센터 연구팀은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은 저해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혹시 주위에서 혈관질환 관리를 못해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은 혈관에 쌓인 지방이 주범인데, 혈액 속 지방의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은 우리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요. 이 고지혈증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고지혈증에 대한 모든 것 같이 알아볼게요. 고지혈증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피검사 결과를 볼 때 익숙하게 듣는 단어죠. 이 고지혈증이라는 게 뭘까요? 고지혈증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 과하게 축적돼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과 다양한 합병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죠.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있는 지방질,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지혈증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 가장 기본적으로 이 수치를 기준으로 고지혈증에 대한 약도 달라지고 약에 대한 기준도 세울 수가 있는데, 고지혈증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잘 인지가 되지 않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동맥경화도 일으킬 수가 있고, 결과로 심장병이나 뇌졸중, 고혈압 등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콜레스테롤, 듣기만 해도 뭔가 몸에 해가 될 것 같고 우리 체내에서 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흔히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성분인데, 사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 성분, 이거 아셨나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호르몬, 비타민 D,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인체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은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혈관을 막는 주범인 콜레스테롤이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라니 참 의외인데요. 세포막은 이 세포가 외부 환경과 소통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막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한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부신 호르몬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콜레스테롤이 몸속에 없다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피부에서 햇빛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만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의 합성에도 영향을 준다니 놀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필수적인 비타민 D를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 체내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콜레스테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큰 문제가 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 다른 말로 고콜레스테롤의 위험성, 그리고 그에 따라 생기는 질병들, 바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고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혈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고지혈증이 지속이 되면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결국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만드는 질환이에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질환 3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장병이고, 심장병은 고지혈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고지혈증은 심장병의 발병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혈관벽에 지방이 축적되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장에 산소 공급도 부족해지고 결국엔 심장마비, 협심증,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고지혈증이 유발할 수 있는 질환 2번째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에는 뇌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될 수 있는데,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차단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높아지고 특히 동맥경화로 인한 혈전 생성이나 혈관도 막혀서 발생하는 뇌졸중인 허혈성 뇌졸중이 아주 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고콜레스테롤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 세 번째는 말초동맥질환이에요. 말초동맥질환 들어보셨던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계신데 이 질환은 다리나 팔과 같은 말초 부위의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질환이 생기면 심하신 분들은 걸을 때 다리도 매우 아파요. 저리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다리의 피부 변화나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일상적으로는 이런 수족냉증 같은 질환도 빈번하게 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무서운 질환을 일으키는 고지혈증, 과연 고지혈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지혈증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습관, 생활습관,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의외의 원인들 세 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이와 성별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력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적 요인 말고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고지혈증의 위험이 커져요. 이는 호르몬의 변화, 대사율 감소,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 감소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더 취약해져요. 고지혈증은 남성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여성분들 굉장히 의외죠.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고지혈증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데 여성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가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수치는 감소하게 돼요. 이 LDL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미국 하버 UCLA 의료센터 연구팀은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폐경기 여성 579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추적 관찰했대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심장 동맥의 플라크 수치가 고령 여성의 경우 젊은 여성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는 중년 이후에는 남녀 불문하고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비만이에요. 많은 논문과 실험을 통해서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데 비만이 되게 되면 지방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또 커지게 되고 이 세포에서 염증 물질이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지방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에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높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낮아지는 거죠. 또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키게 돼서 혈액 내 혈당에 대한 인슐린의 반응이 잘 안 된다.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혈당 조절 문제도 일으키게 되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농도도 급해서 지방이 간에 축적이 돼서 지방간과 같은 증상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고지혈증을 막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가 필수라는 거 잘 아셨죠? 고지혈증에 악영향을 주는 세 번째 원인, 흡연과 음주예요.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금연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혈관 질환을 예방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꼭 끊던지 줄이시는 게 좋은데 흡연과 음주는 고지혈증에 안 좋은 습관이에요. 흡연은 혈관도 수축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도 높이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흡연은 혈관벽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증도 유발시킬 수 있고 심장병, 뇌졸중 나쁜 거를 마시고 계시잖아요. 또한 음주도 중성지방도 높일 수 있고 고지혈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체중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위에서 말한 비만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위험한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들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과연 무엇을 먹어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는 고지혈증 관리에 매우 유익한 음식인데 기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니 신기하죠. 이 올리브유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모노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줘요. 올리브유는 튀김을 할 때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샐러드나 드레싱, 구운 음식에 사용하면 좋고 모든 음식이 그러하듯이 올리브유 또한 과유불급,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적당량, 좋은 품질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은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생강의 성분으로 인해서 고지혈증도 개선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생강은 또한 혈액순환도 개선해주고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실명갈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생강은 혈당도 안정화시키고 체중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은 차로 마시거나 생강을 얇게 썰어 생으로 먹거나 생강즙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다시마예요. 여러분 다시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시마에 초고추장을 살짝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다시마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매우 좋아요. 이러한 다시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는 효능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는데 몸에 좋은 것이 있다면 나쁜 것도 있겠죠. 사실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에 안 좋은 것을 잘 알고 피하고 줄이는 게 필수죠. 혈관 건강을 위해서 꼭 피해야 할 음식을 두 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고지혈증을 위해서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첫 번째는 튀김류예요. 튀김류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부분적으로 경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불포화 지방의 일종인데 자연적으로 일부 동물성 식품에서 미량 존재할 수는 있어요. 대다수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라면 등에 들어있죠. 이 트랜스 지방이 고지혈증도 악화시키고 체중 증가와 혈당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데 트랜스 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도 촉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속이 되면 혈관에 손상도 주고 동맥경화도 가속을 시킬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꼭 피해야 하는 음식 두 번째는 빵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빵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포화지방까지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버터 대신 마가린을 써서 만든 크루아상, 고로케, 꽈배기, 튀김 빵 종류, 동물성 크림 대신 쇼트닝을 넣은 크림빵 같은 종류는 칼로리도 높고 포화지방도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도 안 좋아요. 또 흰빵이나 달콤한 빵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가 있겠죠. 중성지방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이 돼서 인슐린 저항성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빵의 섭취를 줄이시는 것을 좋고 맛있는 빵은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명심해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빵을 안 드실 수가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거 아시겠죠? 이번에는 콜레스테롤에 관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 바로 나갑니다. 콜레스테롤의 70%에서 80%는 우리 몸에서 합성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체에서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체내에서 합성이 돼요. 정답을 알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만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주요 경로는 간에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은 유전자와 호르몬 등등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별 영향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막 먹어도 괜찮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콜레스테롤은 우리 간에서 주로 합성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인 식이콜레스테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 이러한 넘치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이는 거죠. 그렇지만 식이콜레스테롤이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소개해드린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는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 스트레스에 장기간 지속되거나 장기간 노출되면 신체의 여러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들이 혈당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죠. 특히 이 코르티솔은 간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과정을 촉진을 시키고 이로 인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중성지방도 증가될 수가 있죠. 또한 코르티솔은 인슐린 저항성도 유발할 수 있어 고혈당과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 고지혈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려면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해 매일매일 즐겁게 생각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2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 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 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혈관세포도 제거해서 혈관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리니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죠.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도 하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인데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오이를 잘만 먹으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오이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오이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모두 알려드릴게요. 밥상에 반찬으로 많이 올라오는 오이지만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놀라셨나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오이와 당근은 함께 먹게 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이의 95% 정도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오이 한 개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막아주고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죠. 이뿐만 아니라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요.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있는 엽록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C를 당근과 함께 드시게 되면 하나도 드실 수가 없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분해해서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따로 먹는 것이 사실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먹어야만 한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시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는 열과 산성에 약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죠.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도 하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인데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서 근육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손발이 저릴 수도 있으며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두세 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입니다. 장아찌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음식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위암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며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을 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인데요. 오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K는 혈관과 뼈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 비타민 K는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비타민 K의 수치가 낮았고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했더니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서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혈관 내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동맥경화도 방지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이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만나서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이는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하루에 오이 300g 정도를 섭취하도록 했을 때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실 때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땅콩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땅콩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의 노폐물도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어서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버터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땅콩 100%로 만든 땅콩버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다른 음식으로는 배가 있습니다. 햇빛에 피부가 그을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서 오이팩을 하잖아요. 오이가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이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많이 먹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때 배랑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팩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장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식초입니다. 요즘 오이에 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피세틴은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세틴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오이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서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요.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지방을 분해해 배출하여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서 오이를 먹었을 때 얻는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어서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에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약 85%가 감소하며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틴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 4배가 증가가 된다고 하고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티아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주며 몸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 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젖산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는 않고요.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은 낮아지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인 여러분, 콩나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따뜻한 콩나물 국밥, 감칠맛 넘치는 콩나물 비빔밥 등 정말 많은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콩나물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식재료에도 함께 먹으면 상극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콩나물의 효능,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을 가진 음식까지 콩나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콩나물이 어떤 채소인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콩의 싹을 틔워 재배한 것이 콩나물이지요. 콩나물은 그럼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콩하면 생각나는 영양소는 아무래도 단백질일 건데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단백질이 콩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콩은 약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 콩을 발화시켜서 키운 콩나물 속의 단백질은 콩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하지만 체내 흡수율은 훨씬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콩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되던 트립신 저해제가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이랍니다. 평소에 콩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콩나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보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몸에 근육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콩나물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여 근육이 빠지는 것을 한번 예방해 보세요. 그리고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에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약 85%가 감소하며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틴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 4배가 증가가 된다고 하고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티아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주며 몸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 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젖산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는 않고요.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은 낮아지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인 부추입니다. 부추 속에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의 티아민의 흡수율을 최대 약 20배까지 높여주고 이뿐 아니라 천연 강장제라 불리는 알리티아민으로 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또한 부추와 콩나물은 간 건강에도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콩나물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간에 해독작용을 하여 간의 독소를 제거해주며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시켜 주어서 우리 몸이 가뿐하며 활력 넘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콩나물과의 상극은 바로 몸이 찬 분들입니다. 콩나물은 찬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콩나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지나치게 차갑게 돼서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콩나물을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오히려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있지만 또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식초와 겨자입니다. 콩나물에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서 조리를 하게 되면 콩나물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섭취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식초나 겨자 말고 무엇을 곁들여서 조리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첨가해 드시면 위에 자극을 주어서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하겠지만, 적절한 양의 고춧가루를 추가해서 콩나물을 요리를 하시면 신진대사의 촉진과 혈액순환을 돕는데 콩나물과 고춧가루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이 된답니다. 특히 콩나물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콩나물에 들어있는 펩타이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펩타이드의 혈압 조절 효능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때 고춧가루에 함유된 캡사이신이 이런 콩나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고 콩나물의 비타민, 체내 흡수율을 상승시켜 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에는 콩에는 없던 비타민C가 새로 생겨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C의 양이 사과보다 3배 정도 많고, 콩나물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피부에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와 또 검버섯까지 예방해 주어서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고요. 콩나물의 비타민C는 콜라겐의 합성에도 관여하여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콩나물의 비타민은 피부를 건강하게도 하며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두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몸살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천연 진통제 역할도 해줍니다. 이때 우리가 배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속의 열기를 더 잡아줘서 강력한 해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서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들로 콩나물과 배를 함께 드시게 되면 초기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도 완화시키고 감기로부터의 몸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과 배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기능도 개선을 해주는데요. 콩나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어주고요. 변을 무르게 만들어서 변비를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배에 풍부한 펙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속에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드실 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바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콩나물의 재배 환경이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에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그냥 생으로 드시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또한 대부분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C는 열에 좀 약하지만 콩나물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50% 이상 손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미노산과 비타민, 철분, 또 아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때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고 나면 피로감이 많이 사라지고 몸에 힘이 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양이 소고기의 약 10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뿐 아니라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을 막는 것을 막아주고 또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답니다. 이때 콩나물과 함께 드시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돼지고기의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호르몬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콩나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방암, 자궁암, 또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